1948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남한 단독 반쪽짜리 선거라는 불명예를 안고 작은 싹을 틔웠다. 민주, 자유, 평등을 담은 헌법 제정과 함께 출범한 대한민국. 하지만 정권을 잡은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은 장기 집권을 위해 온갖 부정과 탄압을 일삼았다. 실망한 국민들은 야당인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자유당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 참다 못한 학생들이 부조리에 저항하며 일어섰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 불씨가 타올랐다. 불안해진 자유당은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벌인다. 부정선거를 폭로하며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시민들을 향해 이승만 정부는 무력으로 진압했다. 그리고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시신 한 구. 수많은 시민들이 죽음을 목격하고 분노했다. 그리고 시위의 불길은 등불처럼 빠르게 번져갔다. 기성시대는 자성하라! 마산 사건의 책임자를 즉각 처단하라!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그리고 마침내 이승만은 하야를 선언. 무려 12년간 이어온 독재 정권이 막을 내렸다. 이 28에서 3.15, 4.19로 이어진 한 걸은 시민이 봉기하여 정권을 쓰러뜨린 한국 민주주의의 첫 승리이자 불꽃의 시작이었다. 부마 민주항쟁 당시 부산일보 마산 주재 기자였던 고 김태경 기자의 취재 원고를 바탕으로 재구성됐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 이재용 님이 고 김태경 기자의 역할을 맡아서 극을 끌어나가 주실 겁니다. 항쟁 당시에 쓰였던 이 기사가 왜 이제야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42년 전 그때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들려진 이 원고가 바로 41년 전 마산 항쟁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고 김태경 기자의 원고입니다. 자제분이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해 이제야 그날의 진실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역사 앞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김태경 기자가 보고 들은 사실을 가감없이 전하고자 합니다. (1979년 10월 18일) 경남대학교 게시판에 경문이 붙었다. 독재자 박정희, 파쇼 물러가라. 엄마야, 누가 저런 걸 붙였노? 들키면 어쩌려고. 그러게 말이다. 아, 맞다. 네 부산 남포동에서 데모 일어난 얘기 들었나? 부산서 통학하는 애들이 극하대. 근데 신문이나 방송에서 왜 말이 없노? 뭐가 어찌 돌아가는 거고? 야, 쉿. 저기 사복경찰 온다. 오전 10시 도서관에서 시험 준비를 하던 학생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부산에서는 유신 독재에 맞서 학생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린 방관만 하고 싶습니까? 하고 여러분, 다 같이 애국가를 부릅시다. 동해물과
부산이 에헤! 소란 피우지 말고 자숙하세요, 자숙. 우리가 뭐 시험 치기 싫어서 이합니까? 부산에선 데모가 일어나고 경문까지 붙어 교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대학 측은 긴급 교수회의를 열고 무기한 휴강 논의에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뒤 하고 여러분, 오늘부터 무기한 휴교에 들어갑니다. 이 방송을 듣는 즉시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기간이라면서 시험 치다 말고 집에 가라고요? 어리둥절한 학생들이 하나둘 도서관 앞으로 모여들었다. 지금 데모 못하게 하려고 집에 가라는 거 아이가? 그런 거 알겠나? 웃잖아. 웃자기 이대로 못 간다. 학생들도 학교 측의 꼼수를 눈치챘던 거네요. 와, 화가 날 만한데요. 그때 누군가가 외쳤다. 학도들이여, 우리 모두 정의를 위해 총궐기하자! 와! 독재, 타도, 유신, 철폐!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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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등교할 때까지만 해도 이 구호를 외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휴교령은 오히려 붙을까 말까 망설이던 학생 민주주의에 기름을 붓게 된 거죠. 교문 밖은 이미 100여 명의 기동 경찰이 왼손엔 방패, 오른손엔 곤봉, 머리에는 투구로 완전 무장을 한 채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었다. 교문을 빠져나가기가 어렵게 되자 학생 100여 명은 담을 넘어 창원 군청으로 향했다. 하고 여러분, 오후 5시 3.15 의거탑 앞에서 모이시다. 학교 측과 경찰은 데모를 막기 위해 남아있던 학생들을 10명씩 짝을 지어 귀가 조치시켰다. 니 이대로 집에 갈 거가? 데모 안 가 알면 우리 엄마 난리 날 건데. 나도 사실 좀 무섭다. 근데 우리 이대로 갈 순 없잖아. 뭐라도 해야 안 되겠나? 모르겠다. 그래, 가자. 학생들은 마산 제1여고 앞을 지나 차산동 파출소 부근까지 행진해 나가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3.15 의거탑엔 이미 기동대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었다. 시위대는 방향을 틀어 남성동 파출소로 향했다. 지금 당장 구호를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발포한다. 독재, 타도, 유신, 철폐! 물러나라! 물러나라! 시위대는 번화가인 불정거리를 거쳐 오동동으로 빠져나갔다. 상가에 있던 수많은 시민들이 학생들을 향해 박수갈채를 보냈다. 경남대 애들 데모도 안 하는 겁쟁인 줄 알았더만 내사 잘못 알았네. 보소, 학생들이 나서는데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면 쪽팔리지. 학생, 나도 사이다병 하나 더 봐라.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행동을 못했던 거잖아요. 내심 학생들이 움직여주길 기다렸던 거네요. 길 가다가 장사하다가 구두 닦다가 아무런 계획 없이 갑자기 동참했던 거죠. 누가 시켰거나 선동한 게 아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일어난 거네요. 맞습니다. 이 시위가 조직적으로 철저한 계획하에 움직인 게 아닌 즉흥적으로 불시에 일어났다는 증거가 바로 이 사이다병입니다. 보통 시위라고 하면 화염병을 던지던 시절이 아니었나요? 갑자기 학교에서 뛰쳐나왔는데 화염병 만들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우연히 시위대 속에 공병 수거 차량이 지나갔고 학생 3명이 이거다 싶어서 이 사이다병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경찰들도 깜짝 놀랬겠는데요? 퍽 하고 날아들었는데 액체 같은 게 줄줄 흘러내리니까 화염병으로 착각했을 것도 같고. 근데 달짝지근한 냄새도 나고 끈적끈적하니까 사이다네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이다병 우습게 볼 건 아니었습니다. 시위대의 사이다병 공격에 경찰들이 후퇴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치열했던 흔적을 보여주듯 불종거리엔 부서진 유리 조각이 한가득 쌓였다. 학생들로 시작했던 시위대는 창동 상인, 수출 자유구역 노동자, 일반 시민들이 합세하며 진압 경찰을 압박해 나갔다. 유시범법 철폐하라! 박정희는 물러가라! 구속학생 석방하라! 하루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말들이 스스럼 없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난 시민들은 군부 독재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공공 건물들을 습격해 나갔고, 불이 붙은 투쟁은 빗줄기에도 꺼질 줄을 몰랐다. 밤 10시 시위대를 막아선 건 총칼을 번득이며 다가오는 군인들이었다. 경찰로는 안 되니 군인까지 동원한 거네요. 위수령이 내려지기도 전에 말이죠. 이날 검거된 사람들만 296명. 여기엔 대학생, 회사원, 구두닦기, 아니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하던데요. 학생들이 불씨를 던지고 시민들이 불을 지핀 진정한 시민항쟁이었네요. 네. 18일 밤은 19일 새벽을 나왔다. 마산 시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시위 이틀째. 오후 2시가 지나도 도심은 조용했다. 이대로 끝이 난 건가요? 설마 그럴 리가요. 오후 8시 상점불이 모두 꺼진 오동동 거리에 어둠 사이로 삼삼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아, 드디어 시위가 시작된 거네요. 불 끄라고! 근데 불은 왜 끄라는 거고? 야, 체증 사진에 찍히면 어찌 되는지 모르나? 암흑 같은 현실 속에서도 마산 시민들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서로를 등불 삼아 앞으로 나아갔던 거네요. 오후 8시 45분 멈추지 않으면 즉시 발포한다! 시위대를 향해 수십 발의 최루탄이 발포됐다. 눈이 왜 이렇게 맵노? 이 냄새를 또 맡게 될지 그 누가 알았겠노? 아이고 참말로 세상아 맵다 매워. 눈물을 흘린 시위대는 더 악에 받쳐 앞으로 나아갔다. 밤 10시 시위대와 군인은 가야백화점 앞에서 다시 충돌했고 유리병과 돌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군인 한 명이 돌에 맞아 이가 박살났고, 이 소식을 들은 작전사령부는 대모대 소탕전을 지시하기에 이른다. 뭉치자! 일어나자! 대모대 소탕 작전에도 시위는 새벽 1시까지 이어졌다. 시위 셋째 날 점심 무렵 라디오에서 위수령이 발동됐다는 뉴스가 터져 나왔다. 사이렌을 울리며 전투복에 완전 무장한 군 병력이 마산 시가지를 누비기 시작했다. 아이고 무스브라, 마산 사람 씨가 마르게 다 잡아갈란갑다. 진리를 탐구하는 캠퍼스도 하룻밤 사이 군화에 짓밟히고 말았다. 위수령이 발동됐다 하는데 어찌 된 겁니까? 작전실에서도 사령부에서도 모른다 하던데. 아니, 국방부에서도 모르는 위수령이 그 어떻게 발동하겠노? 이런 판국에 잘못 보도됐다가는 출초장 난다 아닙니까? 사실 확인을 위해 마산 시장실로 뛰어들어갔고 부속실에서 위수령이 발동됐다는 보고 받는 걸 직접 확인 후 본사에 송고했다. 그날 오후 정훈 참모, 한종수 소령이 기자실에 나타났다. 지방 라디오에만 살짝 보도하라고 켰는데 전국적으로 알려지가 내가 얼마나 심한 기합을 받았는지 아시오? 와, 이게 말로만 듣던 언론 통제인가요? 이게 통제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낸 정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창민 마선 서장이 군복 차림으로 어린이 장난감 같은 것을 손에 들고 기자회견장을 들어섰다. 참나,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기자회견도 하게 되네. 이게 사제 총기인데 사정거리가 30에서 50m로 생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대모대 궁중 속에서 이걸 발견했는데 불순 세력 개입 징후가 농후하니 부하 내동, 경거망동 삼가고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만년필 만한 것이 시위대가 사용한 사제 총기라고요? 증거가 있나요? 과연 이것이 사제 총기일까 아닐까? 위수령이 발동된 상황에서 더욱이 긴급조치 구호를 내세운 시국에 기자 한 명이 진짜다 아니 가짜다 하고 따져본들 달라질 게 없는 상황이었다. 그날 밤 창동 번화가 거리에는 사복한 정보 형사, 수사 형사들이 쇠뭉치나 나무 막대기를 신문지에 싸서 남들 모르게 가슴속에 넣고 다니며 대무대 색출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인파는 말할 수 없이 줄어들어 한산했다. 이날 밤의 적막함은 학생 대무대들의 소란 속에 느꼈던 공포보다도 더 무서운 공포였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자녀들아, 내 오늘은 비록 연필로 총칼을 꺾지 못하지만 이 기록이 역사의 심판으로, 너희의 교훈으로 내일은 총칼을 꺾을 것이다.